일단 교재 법률행위 페이지가 기본서 챕터 2 36페이지, 오른쪽에 37페이지 있죠? 오른쪽 페이지 있고 왼쪽은 챕터 2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의 목적. 자, 책을 딱 펴 놓으시고 일단 이 앞주에 우리가 한 거 물권하고 한번 들어봐요. 물권하고 채권 배웠어요. 자, 물권은 소유권 생각하시고, 소유권은 힘이 아주 세죠. 소유권은 힘이 아주 세고, 이에 반해서 채권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지, 대항이 아니죠. 채무자에게만 채권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채권은 행사할 수 없어. 이걸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 누구는 누군가에게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뜨면,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서술어는 고정되어 있어요. 절대로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요. 그때 주어는 채권자고요, 상대방은 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그래서 보통 지문에 을은 병에게, 토지 양수인에게 그런 식으로 나와요. 토지 양수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거든요. 병이에요, 병.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고, 병부터가 우리 민법에서는 갑을 병할 때 병부터가 제3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토지 양수인,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했는데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겠죠. 토지 양수인에게 을은 뭔가를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요. 설사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빠져 있어도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채권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권리변동 법률 효과죠. 사실이 모여 요건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요건 대 효과 법칙이에요, 법은. 그래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하나는 내가 원한 대로 법률행위죠.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하나는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어, 법률 규정. 권리변동의 원인은 하나는 내가 원한 대로 법률행위, 하나는 법이. 그러면 법률행위 대표가 계약이에요, 계약. 법률 규정 대표는 상속이에요. 민법 규정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 받으세요, 그렇게 법 규정에 따라 상속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해서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정한 상속 1순위 직계 비속이거든요. 직계 비속이 법이 정한 상속 1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 다시를 직계 비속, 아들놈이라고 강의 중에는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날 단어가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규정은 법률행위 아닌 걸 통칭하는 말이에요. 설사 법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러면 다 법률규정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권리변동의 원인,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자, 그 둘 중 하나인 법률행위를 배우는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보시면 먼저 법률행위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법률행위는 10문제, 총칙 10문제 중 두 문제가 배정됐는데, 자, 법률행위 목차입니다. 첫 번째가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단어들이, 법률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법률행위에 어떤 단어들, 용어들이 나오는지 종류를 먼저 볼 거고, 두 번째가 법률행위의 요건이에요. 법률행위의 요건. 이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흑판 봐봐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하고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이 두 가지 성립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고, 효력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배울 거고, 세 번째로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을 한 목적이에요. 법률행위 목적.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해석을 해줘요. 과연 당신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결론을 지어줄지. 이게 법률행위 해석 파트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두 문제가 배정된 이 법률행위의 목차는 4개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 제가 동그라미 해놨어요. 색깔도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들어간 PPT 단어는 좀 중요한 파트예요.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법률행위의 목적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계약으로 생각해요.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읽어버려요. 계약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라. 확정할 수 있어라. 두 번째, 일단 단어만 들어요. 이제 천천히 공부할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첫 번째,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적법. 적법은 법에 적합해라. 그 말이에요. 적법이어야 되겠죠. 우린 법을 지켜야 되니까.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법에 적합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문제는 반대. 확정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위반됐어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된 계약이 되겠죠. 법률행위. 그걸 우리는 배워요. 그래서 조금 이따 가능, 반대말이 바로 불능이에요. 불능. 그래서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적법 파트에서는 법이 강행 규정도 있고 임의 규정도 있고 그런 법 규정의 종류를 배울 거고, 마지막 사회적 타당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 반사회. 이 반사회를 보여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되지만 법 조문에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요.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그 다음 반사회 법률행위인데 법 조문을 하나 둬요.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 파트는 여기를 잡아야 돼요. 반사회 법률행위하고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 불공정보다 어디가 더 중요해요? 반사회. 반사회는 해마다 한 문제 나와요. 올해도 한 문제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 나오고 해마다 두 문제 중 반사회는 한 문제 고정됐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종류도 나오고 불능도 나오고 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거기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단속 규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해석이 이 셋 중 제일 덜 나와요. 법률 마지막 파트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배울 게 법률행위의 종류. 그래서 교재는 두 번째 법률행위의 종류. 첫 번째 분류 방법에 따라 의사표시 개수.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가 바로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그 의사표시가 몇 개냐 거기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고, 거기서 이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첫 번째, 자, 의사표시 개수죠.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요. 의사표시, 제 손을 봐요. 의사표시 한 개만 있으면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홀로 단독행위라고 해요. 홀로 단수 복수할 때. 그래서 의사표시 한 개만 있으면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의사표시 한 개만 있으면 법률행위가 되고, 법률행위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있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그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있으면 계약을 하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두 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자 바로 법률행위가 되네요. 이 법률행위를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한 개 단독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의사표시 속으로 넣고 의사표시 한 개 혼자서 법률행위가 된다. 법률 용어는 이 단독행위, 이 네 글자에서 이 의미를 그냥 내가 대충 알면 돼요. 정확한 용어 구사할 필요 없어요. 아하,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이렇게 법률행위가 되는구나. 이게 단독행위의 개념. 나중에는 지금은 낯설지만 되게 쉬운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홀로 단독행위. 하나는 계약이죠. 계약은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하고요. 단순히 두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개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가 돼야 돼요. 두 개만으로 안 돼. 이 두 개 의사표시가 뭐다? 계약을 이루는 의사표시. 하나는 우리 이합주했어요. 하나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하나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가 돼요. 합치.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매도인 갑이 매수인을에게 너 내 아파트 A 아파트를 5억에 살 거야? 이게 청약한다는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을은 고민해보고 그래 내가 사야지. 그러면 갑한테 그래 내가 네 아파트 5억에 살게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해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그래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는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법률행위는 되지가 않아요. 왜?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여기가 키야. 키. 합치됐을 때 맺을게 약속이야.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됩니다. 홀로 단독행위.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됐을 때 법률행위가 됩니다. 계약.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단독행위, 이게 뭐냐? 예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취소합니다. 의사표시입니다. 들어보셨죠?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근데 이 취소합니다. 의사표시를 쏘아버리면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계약을 취소하는데 취소합니다 하면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해요. 상대방의 다른 의사가 필요 없는 거야. 계약이 되려면 상대방은 내 청약에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쏘아줘야 계약이 성립해 법률행위가 돼요. 하지만 취소라는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취소합니다 라고 쏘아버리면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의사표시 하나로 법률 효과가 발생했죠. 그래서 의사표시 이 자체가 법률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가 됐다 해서 취소가 대표적인 단독행위. 또 하나 더. 일단 취소를 보죠. 취소합니다. 갑이 17살 미성년자예요. 자, 지 아파트가 하나 있어. 고등학생짜리도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한 채만 있어요? 여러 채 있어요? 여러 채 있어요. 많아요. 왜? 부모가 부자여서. 자, 17살짜리 고등학생, 얘를 뭐라고 해요? 미성년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17살짜리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지 아파트 한 채를 팔고 싶어. 매매 계약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 법은 아직 어리니까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고 법률행위를 해야 온전하게 확정 유효가 돼요. 그런데 얘는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 말 안 들어. 그럴 때 부자로 커서 부모 안 듣고 그래 내가 부모님 동의 받고 팔겠어. 나 아파트 많은데 그중 한 채 부모 동의 없이 을한테 팔아요. 자, 이게 바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인 부모 동의 없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제한 능력자. 이따 한 번 더 배워요. 자, 제한 능력이 뭐냐? 계속 법률 용어가 나와요.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 용어를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법률 용어는 그대로 읽어. 제한 능력자. 사람 자자죠? 그러면 어떤 능력이 제한되는 놈이에요. 놈이야. 놈 자자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제한되느냐? 행위 능력,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이 능력은 법률 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말해요.
능력이 세 놈이 나오는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 세 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법률 행위 능력이에요. 이 행위 능력이 즉 법률 행위 여기가 생략돼 있어요. 행위 능력이란 단어는 행위 앞에 법률이란 말이 생략돼 있는 단어예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행위 능력이에요. 법률 행위가 계약이죠. 99% 계약이니까 단독 행위는 1%밖에 없어요. 계약이 99%예요. 법률 행위. 자,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법률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세 사람을 법률 행위 능력을 제한시켜줘요. 대표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인데 그래서 제가 17살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17살짜리가 만 19세 미만자죠. 그래서 19살 미만자인 미성년자를 위해서 이 제도가 나왔어요. 행위능력, 제한능력 제도는 이놈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아니라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제도예요. 아직 어리니까 부모 도움 받아라 그거예요.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 동의를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아예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대신 대리로 법정 대리로 해주든가. 그런데 이놈은 부모 동의를 안 받고 팔았죠. 자, 이 아파트가 5억짜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금을 10억에 팔았어요. 자, 부모님이 아셨어. 야, 너 왜 우리 허락 없이 아파트 막 팔았어? 곱비리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갑이 10억에 팔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좋아해요? 혼내요? 좋아해요. 5억짜리요. 5억짜리를 10억에 팔았대요. 그러면 5억짜리를 10억에 팔았다는 걸 안 부모님은 혼내요? 박수 쳐줘요? 쓰담쓰담해줘요. 잘했네. 2배 받았네. 그러면 일단 미성년자인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이 법률행위 계약도 일단은 유효. 일단은 유효. 일단은 효력이 있어요. 무효 아니에요.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 자, 일단이라겠죠? 일단 그건 뭔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일단은 유효입니다. 자, 이 경우 10억에 팔았다고 하면 부모님은 이 계약을 없애지 않아요. 잘 팔았기 때문에. 문제는 5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1억에 팔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이 1억에 팔았다는 사실을 한 부모님은 가만히 안 있겠죠. 제값을 못 받았어요. 그럴 때 이쪽 제한능력자 쪽에서 이놈이든 법정 대리든 이쪽 갑 측에서 이 법률행위를 유효한 법률행위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취소예요.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5월 1일 날 계약했는데 취소한 날짜는 7월 1일이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얘가 계약 체결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 이게 취소의 법률 효과예요.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 효과는 취소합니다 하면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이 계약이 무로 날아가 버려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돼요. 그래서 취소의 개념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계약을 취소하면 무로 날리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그러면 자, 우리 부모님이 찾아왔어. 얘 곱비리야. 너 임마 우리 아들 뭐 이렇게 후려쳤어. 취소할 거야. 그러니까 을은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고등학생이도 알지도 못했고 취소한다고 하면 반항합니다. 안 돼요. 얘가 왜 고등학생같이 보여요? 30대로 봤구만. 을은 그러죠. 반대합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 쪽이 취소를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취소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 문제예요. 상대방 동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쏴버리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즉 상대방 동의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한다?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권리를 엄청 힘이 세다.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 동의 필요 없는 거.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법률관계를 형성시켜버려요. 형성. 형태를 바로 성, 이루어버려요. 형성권은 힘이 쌩 굴려요. 바로 형성이요. 항상 바로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서면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당사자의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권리를 법률관계를 형성시켜버린다 해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무서운 권리예요. 그래서 상대방 동의라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단독행위는 다 형성권이에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죠? 상대방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계약하고 다르다는 얘기요. 그래서 모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 바로 됐다는 얘기는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 모두 다 형성권의 설이에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여기 힘을 주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서 취소합니다. 쏘면 바로 무효가 되는 법률 효과 발생. 단독행위. 자, 하나가 더 있어요.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해제는 언제 하느냐? 가비을한테 아파트를 한 채 팔았는데 을이 대금을 안 줘요. 자, 을은 대금 채무가 있죠? 적어드려. 매수인은 매매대 5억을 줘야 줄 대금 채무가 있고,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줄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어요. 자, 갑은 아파트 소유권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돈 줘야겠죠? 5억에 계약했으면. 그런데 어느 한쪽이, 자, 채무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채무는 이행하고, 권리는 행사하고. 자, 권리는 행사하고, 채무는 이행하는 거예요. 자, 각자가 자신들의 채무를 서로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서로 이행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이야. 아니불. 채무를 어느 한쪽이 이행하지 않아요. 자, 을이 매매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상대방 갑한테 우리 법은 무슨 권리를 주느냐? 해제권을 줘요. 그래서 채무자가 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상이 발생하면 우리 법은 해제권이라는 권리를 줘요. 그러면 을이 돈 안 주면 갑이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법이 준 해제권이라는 권리를. 그러면 해제하면, 해제합니다. 갑이 을한테 쏘았죠. 너 왜 돈 안 주니? 나 이 계약 해제할 거야. 해제하면 마찬가지. 이 계약은 무효로 가요. 자, 그러면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쏘니까 바로 효과가 발생했죠? 이것도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 되는 단독행위는 취소합니다. 취소. 하나 배웠죠? 해제합니다. 해제. 취소, 해제,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바로 취소 효과, 해제 효과가 바로 발생해요. 그래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법률행위가 돼야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는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 승낙이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가 돼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얘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의사표시일 뿐. 하지만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얘는 상대방 동의라는 상대방 의사표시가 필요가 없어요. 왜? 형성권이니까. 무서운 권리니까. 취소합니다. 바로 취소돼요. 해제합니다. 바로 해제돼요.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시험 이게 나와요.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할 때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나중에 추인을 배울 텐데 추인합니다. 듣기만 해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추인이 뭐냐? 추후. 나중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무효인데 유효를 합시다. 이걸 추인한다고 해요. 마찬가지. 추인합니다. 바로 유효가 돼요. 다 의사표시 하나로 법률행위 됐죠? 그러니까 단독행위.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이 있는데 하나 더 봐요. 자, 소유권 포기해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소유권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뭘 포기했어요? 소유권. 내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자, 철지나 옷, 아파트 1층 의류수거함에 갖다 버리죠? 내 옷에 대한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합니다 하면 어떤 효과가 생겨요? 소유권이 소멸하는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소유권 포기 효력 소멸 효과가 바로 나요. 따라서 포기도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했죠? 얘도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게 이제 나와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얘들 두 개하고 취소 해제하고 소유권 포기가 동네가 달라져요. 같은 단독행위는 맞아.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바로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됐어. 문제는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이 돼요. 자, 취소합니다. 상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합니다. 상대방이 있죠. 내 계약 상대 을한테 찾아가서 취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해제합니다.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해제합니다. 상대방 있어요. 해제도 내 계약 상대방이 야, 너 왜 돈 안 줘? 해제. 야, 야가 나오는 거야. 야, 취소. 야, 해제. 즉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는 나 홀로 하늘에 대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계약 상대방,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취소의 의미, 해제의 의미를 알면 취소,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포기 생각해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을까 상대방이 없을까 생각해봐요. 소유권 포기는 가서 누구한테 옷 줬어요? 의류수거함에 버렸어요. 버렸잖아. 의류수거함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따라서 그냥 버린 거예요.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려.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냐 이걸 구별하는 게 우리 시험에 나와요. 쉽죠? 쉬워. 취소합니다. 상대방이 취소하죠? 상대방이 있어. 해지합니다. 내 계약 상대방 해제 들어가죠? 상대방이 있어. 소유권 포기. 그냥 물건 버리지. 상대방 없겠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단독행위에는 다시 이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있느냐, 상대방이 없느냐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별되고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그런 식으로 엄청 나와요. 여기는 별 3개예요. 별 3개. 자, 첫 번째 취소합니다.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만 쏘면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하니까 단독행위. 취소는 나 홀로 하늘에 대고 취소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 자 이렇게요. 취소합니다. 그렇지. 상대방 있겠네. 이렇게 오시고 해제합니다. 이것도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 됐죠. 내 계약 상대방에게 해제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있겠네. 자, 이에 반해서 소유권 포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소유권이 날아가요. 포기 효과가 발생해 바로 단독행위. 문제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외우시느냐? 소유권 포기 나오면 물건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이렇게 훈련해요. 소유권 포기는 내 물건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소유권 포기가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는 딱 끌러가야 돼. 소유권 포기 생각해. 그냥 버리는 거지. 상대방 없겠네. 취소. 그래. 내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 들어. 상대방이 있겠네. 해제. 내 계약 상대방에게 해제 들어가겠네. 상대방 있겠네. 공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서 느끼란 얘기예요. 이 단어에서 까꿀로 공부해야 돼. 까꿀로. 소유권 포기 생각해요. 버려요. 상대방 없겠네. 길거리에 가다 버릴 수도 있죠. 내 물건. 이게 소유권 포기. 그래서 시험은 이게 나와요. 상대방 있는 놈하고 상대방 없는 놈 구별하는 거. 잘 나와요.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가장 기초
기초만 했고 앞으로 이제 다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 나중에 다 배우면 이놈들은 다 상대방이 있거든요. 이쪽에 훨씬 많아요. 상대방 있는 놈이. 나중에 점차하면 돼요. 자, 교재.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찾았어요? 동그라미 2의 중간 단독행위가 있고 오른쪽 계약이 있죠? 자, 오른쪽 3번에 합동행위라고 있죠? X. X 쳐요. 보지 마요. 아예 보지도 마요. 합동행위 X. 3번 거기다 이렇게 X를 해버려. 제가 XR한 기본선 내용은 보지 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X 해버려요.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단독행위란 의 동그라미 1번.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홀로단. 자, 거기 나와 있네. 2번. 단독행위는 대부분 형성권이다. 형성권 밑줄 하시고. 형성권의 개념.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바로를 넣어요. 그래야 이해가 잘 돼요. 일방의도 의를 바꿔. 일방의 할 때 의자를 적으로 바꿔요. 일방적 적으로 바꿔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입문서에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당사자 형성권의 개념이에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해. 이런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해요? 형성권. 그러니까 모든 단독행위는 다 형성권이에요.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모든 단독행위 취소합니다. 해지합니다. 소유권 포기합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는 거예요. 시험에 이게 나와요.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고. 왜? 형성권이니까.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가 된다는 얘기는 나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대방 동의 같은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죠?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넣어요.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 이게 바로 형성권이에요. 여기까지만 읽는 거예요. 그 뒤는 읽지 말아요. 제가 한 대만 밑줄 치고 외우는 거예요. 그 뒤를 읽는 순간 돌아버려요. 뭔 소린지를 몰라. 그러면서 스트레스만 받아. 절대 제가 가르치지 않은 파트는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종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오른쪽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자, 상대방 있는 단독 이해가 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 줄 아직 안 봐도 되고 두 번째 줄에 중간에 해제 고딕 있죠. 해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취소 있죠. 일단 이 두 개 취소 해제 순서는 밑에 취소부터 해요. 취소 해제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취소되죠. 무효가 되는. 그래서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어요. 여기서는 상대방이 있다 이게 나와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속해요. 나머지 나중에 한 바퀴 돌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해당 의미를 이해하면 다 상대방 있는 놈들이요. 자, 오른쪽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 소유권 포기. 점유권은 X 하시고 점유권 안 나와요. 소유권 포기밖에 안 나와요. 소유권 포기. 그럼 포기에 동그라미 빡 하시고 거기다 적어요. 포기 밑에 의자라고 의사표시라고. 이게 물권법에서 되게 중요해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포기돼 버리죠. 단독행위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소유권 포기하면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186조가 작동돼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하면 지금부터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법률행위가 됐죠? 단독행위. 자, 소유권 포기.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이렇게 외워요. 내 물건 옷 1층에 가서 길거리에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이렇게. 소유권 포기.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왜 자꾸 제가 반복할까? 자꾸 들으시라고. 그래 여러분들 귀에 인이 박혀요. 이렇게 오시라고. 소유권 포기하면 뭐가 생각난다?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그냥 버린다? 상대방 없겠구나. 상대방 없어요.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1번 취소, 2번 해제, 3번 거기에는 뭐 동의, 4번 상계, 마지막 소유권 포기. 남은 답은 소유권 포기인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놈 네 놈 넣고 상대방 없는 놈 하나 넣어요. 그중 우리 시험범인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 오케이. 계약.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 의사표시 두 개죠? 두 개. 청약이란 여기는 청약이란 말이 없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 이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예요. 오케이. 다른 분류방법 밑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건 우리가 물권법과 그쪽 가서 할 거예요. 그쪽. 인문서에는 있어요. 물권법 파트 가면 물권행위 유인론이라는 게 있어. 아주 중요한 거. 그거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자, 이제 넘겨요. 종류 파트는 이제 했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갈게요.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이에요. 자, 이 파트는 직접적으로 시험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울 내용의 절반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 파트가 도움이 돼요. 큰 흐름. 자,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일단 페이지는 저기 39페이지 있죠? 기본서 39페이지.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복습하실 때 공부한 내용만 복습해야지 37페이지 뭐 의무부담행 처 이런 거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마세요. 기본서는 기본서 많이 보는 게 시험 점수 잘 나올까요? 제 강의 많이 듣는 게 시험 점수 더 잘 나올까요? 제 강의 더 잡는 게 더 많이 듣는 게 훨씬 잘 나와요. 기본서는 기본서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기본서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데 제 강의를 들어버리면 필요가 없어요. 기본서는 언제 필요하냐? 강의를 안 듣고 혼자 공부할 때. 그럴 때는 기본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라는 게 기본서예요. 근데 제 강의를 들어버리면 기본서를 사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나오는 인문서에 기재된 PPT 판서에 있는 내용 있죠? 그것만 10번 보는 게 훨씬 도움돼요. 단, 기본서는 그럼 왜 필요하느냐? 처음부터 얇은 자료로 보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큰 자료 속에서 그래도 봐야 돼. 특히 의 같은 것을 한 번씩 읽어보고. 그러면 이해하는데 살짝은 도움은 돼요. 근데 기본서는 너무 기본서를 많이 봐야 점수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기본서는 덜 보는 게 차라리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11월이죠? 지금은 좀 읽어봐요. 기본서가 도움은 돼요. 도움은 돼. 그래서 제가 가리킨 파트만 보는 거지 제가 가리키지 않은 파트는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이스 바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 3시간 동안 배운 거 복습만 철저하면 그 순환 과정에 배운 거 복습만 철저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점수 잘 나옵니다. 저는 단계를 이렇게 계속 늘려가요. 계단식으로. 11월, 1월, 3월, 5월까지 늘려가요. 2월까지 4달 동안은 기초를 해요. 기초가 튼튼한 상태.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들어가요. 1월, 2월까지는 법조문 위주로 해요. 법조문이 50% 나옵니다. 법조문은 난이도가 하예요. 난이도 하는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하에 속하는 법조문 바탕 위에 난이도 상에 속하는 대법원 판례를 이제 3월부터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대법원 판례가 정답지 많이 난다고 했죠? 중요한 건 이때 3월, 5월에 배울 내용이 중요한 게 많아요. 왜 판례니까. 하지만 마음 급하게 먹지 말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대법원 판례가 내게 되는 게 쉬워요.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막 댔다 하면은 미분점수 안 나와요. 상대평가로 대가했는데 상대평가 안 됐어요. 그 신문기사 보셨죠? 절대평가 유지. 대신 시험은 어렵게 낸다고 했어. 내년에 여러분들 큰일 났어. 상대평가 같이 되겠대. 본보기로 내년에 어려워요. 모든 과목 철저히 하셔야 돼. 그러려면 단순히 막 외워서는 안 돼. 깊게 이해하고 그걸 많이 보라는 게 아니야. 이 지문 2줄짜리 하나를 온전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외우란 얘기예요.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 객관식은 골라내요. 정답집을. 이 경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지. 이유를 통해서 계속 훈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험을 만났어요. 비록 절대평가로 한다고 했지만 이미 공포해버려서 어렵게 낸다고. 그럼 어렵게 내요. 7조연한테 산업인력공단이 주문을 하죠. 좀 어렵게 내세요. 그러면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정확히.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식은. 오지선다는 5개 중 정답 지문은
하나야, 하나. 5개 중 하나만 정확히 알면 맞히는 게 오지선다 객관식. 그 하나가 쌓여서 10개, 20개, 200개 지문이 되는 거예요. 괜히 겁줬나? 그죠? 괜히 겁준 것 같아.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니까 그 순환 때 배운 건 그때 복습해야 돼요. 이 순환 때 배운 건 그때 복습.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거 할 때 이게 바탕이 돼야 이게 올라가고, 지금 3월 달에 대본 판례 준비한 거 막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안 돼 있어. 기초도. 그러면 공부량이 여러분들 많아져요. 기초도 해야지, 여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지 않은 내용은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 씹어먹으란 얘기예요. 씹어먹으란 얘기.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요. 기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시험에 안 나온 거 안 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부분, 별 3개 하라는 부분, 그것만 해도 벅찹니다. 1년이. 자, 이제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 파트는 뭘 배워야 되느냐? 자, 봐봐요. 갑과 을이 항상 매매예요.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 소유 아파트를 을한테 팔아요. 갑이든 을이든 매매 계약을 한 이유는 갑은 돈이 필요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당사자가 원한 효과가 발생하려면 이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어야 돼. 이술류. 이 계약이 효력이 있어야 을은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이전 채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고, 갑은 소유권 이전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어야 당사자가 원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효의 의미.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권리 의무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내가 원한 효과를 발생하려면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말이에요. 효력이 발생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하죠. 그게 요건이에요. 이 요건에는 2가지가 있어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립요건. 그 다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게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먼저 일단 이 계약이 성립돼야 되고요. 성립요건 갖췄어. 그 다음 유효가 되려면 효력 발생 요건, 유효 요건을 갖추어야 법률행위는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즉 성립 요건을 갖춰서 일단 성립을 하고, 또 효력 요건에도 문제가 없어야 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 효력이 발생,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행위로서 성립해야 돼요. 그 다음 유효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어렵지 않아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계약을 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가지예요. 자, 갑과 을이 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해요. 항상 계약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에요. 을이 병한테 팔았다. 당사자 아닌 제 3자가 되는 거예요. 3자는 당사자 아닌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당사자 아닌 또는 채무자 아닌, 채무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당사자예요. 그리고 당사자 아닌 제 3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은 갑과 을이라는 당사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계약을 한 목적이 있죠. 갑은 돈이 목적이고, 그렇지, 갑은 매매된 오옥이 목적이고, 매수인 을은 소유권이 목적이죠. 계약을 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 필수요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될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만약 단독행위여도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쏘죠. 사람 갑 혼자 당사자 있죠. 취소를 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법률행위가 성립에 관한 성립요건은 사람, 당사자, 법률행위 한 목적, 하나는 법률행위 필수요소,
의사표시가 있어라. 그러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립의 표시.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추어서 일단 성립을 해야 돼요. 그 다음 효력요건으로 가는 거예요. 효력요건. 그러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계약이 체결됐다 이 얘기예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했어. 자, 효력요건도 갖추어야 온전하게 효과를 발생해요. 이 효력요건, 당사자에 관한 효력요건이 있고 목적에 관한 효력요건이 있고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갑과 을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 있어라.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할 필요 없고, 자,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효가 돼요. 딴데 문제가 없으면. 의사 능력이 있어라.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라. 행위 앞에는 무슨 말이 생각돼 있다? 법률 행위 능력. 그러면 의사 능력이 뭐고 행위 능력은 뭐냐? 이건 조금 이따 볼 거고, 당사자에 관한 효력권. 갑과 을은 의사 능력이 있어라. 행위 능력 있어라. 그러면 유효, 효력 발생합니다. 유효가 무슨 말? 효력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생긴다. 다 같은 말이에요. 민법은 계속 유사어로 막 계속 기출이 나와요.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있다. 이건 한글. 유효, 한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자, 목적 아까 했어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 따라요. 적법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유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법에 적합,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유효가 되겠지. 자, 의사표시. 속마음인 내 의사가 겉으로 표시된 게 의사표시죠. 그러면 내 속마음 그대로 표시해야 되겠죠. 거짓말 치지 말란 얘기지. 내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는 서로 일치해라. 의사와 표시는 서로 일치해야 돼. 거짓말 하지 말란 얘기요. 또 내가 의사 결정하는 그 과정에 사기당하면 돼요, 안 돼요? 협박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의 의사 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성립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는 성립한 거고, 이 효력 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즉 효력 요건을 갖추면 이 법률행위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 법률행위는 성립했어요. 그런데 여기 효력 요건에, 자, 흠결이 발생했어.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든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든가. 그러면 법률행위 유효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두 개가 공공 나와야 유효가 되는데 성립은 해야 돼요. 성립은 했지만 이 효력 요건, 이 세 파트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유효 반대, 효력이 없는 무효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효 취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제가 배우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이거 배우는 거예요. 민법 총칙은 유효, 무효, 취소를 배우는 게 우리 민법 총칙 10문제가 유효, 무효, 취소를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지만, 즉 계약은 체결됐지만 여기에 있는 효력 요건 어느 한 가지에 흠결, 빵꾸가 나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지. 효력 요건도 갖추어야 유효. 그런데 효력 요건에 문제가 발생했죠.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무효. 유효 반대 무효. 또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게 해요. 이게 취소예요. 그래서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취소의 효과는 무효예요. 결국 유효, 무효를 배우는 거예요. 민법 총칙은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췄어요. 성립했겠죠? 효력 요건도 갖췄어요. 그러면 유효, 효력 발생. 그런데 일단 성립은 했지만 효력적 요건을 못 갖췄다면 유효가 절대 될 수 없죠? 무효 또는 취소.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아니면 유효지만 취소로 날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유효, 무효, 취소 이거 계속 배우는 거예요. 총칙뿐만 아니죠.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 다 맞아요. 특히 총칙이 많아요. 총칙, 유효, 무효, 취소.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 시간 돼서 10분 후에 의사능력하고 법률 행위능력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